자, 특별법 갑니다. 주임법. 오늘 시험이 완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서 점수가 워낙 잘 나와서 제가 그렇게 느꼈나 봐.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기출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원이 왜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7점 나와버렸어, 평균이.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에 물어봤거든. 오늘 볼만해서 하니까 지난번보다 쉬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저도 그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해설을 해보고 보니까 그래도 뭐 쉬웠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죠? 61점 잘 나왔어요. 그 학원이 이상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른 학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학원이 있어서 힘내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죄송해요. 자, 갑니다. 35번. 주임법.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 고릅니다. 기억.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머릿속에 그래야지. 갑이 주택을 병한테 팔아 제꼈구나.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주택 양수인만 부담.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 병에게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니은 임대인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네요. 자, 임대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자, 봐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병에게 양도 담보예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등기는 받겠지만 이놈은 소유자가 아니지. 담보권자지.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따라서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해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놈은. 따라서 여전히 주택 소유자는 갑. 따라서 면하지 못한다. X예요. X. 그래서 양도담보 이 단어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해결합니다. 자, 틀린 거 니은 나왔어. 니은 들어간 거 2번, 4번. 그러면 디귿을 둘 중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디귿. 주택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 요력이 발생한다. 수리 전이라도 도달하면 요력 발생한다고? X. 수리 마수리. 수리했을 때 비로소 요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X네요. 디귿이 들어가야겠네. 2번 정답. 2번. 자, 리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택 경매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 개시를 위해서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경매 칠 때는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게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은 X 지문이에요. 자, 36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이역에 임차. 그럼 여기까지 정리 들어가지. 병소유 밑줄 갑 동그라미. 그러면 그림을 그려요. 병소유 주택을 갑이 임차했으니까 갑의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 주택에 누가 있어요?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 그러면 갑이 세 들어갈 때 을이라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갑 이렇게 배치시키시고, 자, 이 갑이 들어가서 즉시 대항요건 밑줄, 확정일자 밑줄,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했다. 반드시 세트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 배당 문제가 나와. 확정일자 세트예요. 그 후 정이라는 놈이 주택의 저당권 취득. 자, 그 후 정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 자, 정 그리고 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을갑정, 용저 사례 문제구나. 그러면 항상 2번이 경매치겠죠. 정이 경매쳐서 무라는 놈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무는 경락이죠. 자, 이렇게 우리 평소 훈련한 대로 무가 경락인지 항상 이놈이 경매치 2번이. 그러면 을갑정 배치시키시고 무 이 자리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이대면 돼. 자, 스톱. 흑판 봐요. 을갑정, 조용저가 뜨면 1번 들이대기 전에 그냥
나는 후오빠니까 대항할 수 없어. 이거 적어놓고 시작이 돼요. 반드시 이 지문은 나올 수밖에 없어. 저용주에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하나 더. 경락이는 후오빠라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임대인 병의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개로 세트로 딱 그려주면 지문 두 개. 내지는 승계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 하나는 해결돼요. 자, 이제 들이대요. 옳은 것은 1번. 경락이 무가 임대인 병의지를 승계한다. X. 나는 후오빠니까 경락에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경락에는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죠. 대항해야 승계하는 거예요. 대항해야. 따라서 X. 승계하지 않는다. 2번. 정이 갑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자, 정은 갑 입장에서 지 후오빠죠. 내 후오빠가 나보다 우선 변제받는다고? X. 하극상 일어나면 안 돼요. X. 3번. 갑.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 떴지. 나는 후오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답 쳐야죠. 4번. 갑. 임차인이 적법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을은 자기보다 선순위구나. 그림 보면서 위로 제낄 수는 없겠죠. 따라서 X. 5번.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는 후오빠니까 소멸한다죠. 결국 1번, 3번, 5번, 특히 3번 1, 3, 5 잘 보면 돼요. 배당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정답 질문 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 상가 갑니다. 37번. 갑이 을 소유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주인 을로부터 보증금 5개, 월세 450의 임차, 대항요건 밑줄. 자, 을 소유 밑줄 갑 동그라미. 그러면 을 건물에 갑이 세 들어온 임차인인데 문제는 보증금 5개, 월세 450.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했구나. 너는 환산보증금 초과 사례 문제구나. 파악하시고 대항요건 밑줄. 자, 옳은 것은 그러면 을갑, 갑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갑을 임차인으로 읽고 을은 주인, 건물주, 임대인으로 읽으면 돼요. 1번. 갑 임차인은 기간 만료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왼쪽 놈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할 수는 없다. 자, 환산보증금 초과했죠. 하지만 갱신 요구권, 장사에 관한 조문은 적용된다.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 요구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X.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 그림 봐요. 왼쪽 놈이죠. 임대인 을은 이 6개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기간 1년 보장해 주는데 상가에서는 이 규정 원칙대로 작동이 안 되죠. 따라서 6달 계약하면 6달인 거예요. 따라서 건물주, 임대인은 6달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그래서 1년 보장 안 작동돼요. 원칙 작동돼요.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정답 나왔고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 자, 갑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초과했죠. 초과하면 원칙대로 나머지 모든 규정은 작동이 안 돼. 특히 보증금 관련 조문은 작동 안 돼요. 왜? 부자니까. 부자 사장님이니까 보증금 안 챙겨줍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원칙대로 적용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은. 그 다음에 4번 을이 주인이 왼쪽 놈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자, 임차인 갑은 건물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나왔죠 또. 부자인데 뭔 보증금 챙겨주겠어. 그래서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다. 원칙대로 적용 안 됩니다. 5번 을이병에게 소유권 이전. 자, 을이병이랬는데 건물 팔아 제꼈네. 자, 임차인 갑은 새 건물주 병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요건 갖췄으니까. 대항력 규정 작동되죠. 남은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대항력 1번 갱신요구권. 여기 없는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이게 대표적으로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4가지 놈이죠.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 연체.
머리자 따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가담법. 틀린 것은 1번.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이 목적으로 해서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오른쪽 놈 채권자에게 귀속. 자, 청산 절차 종료했죠. 청산금이 없나 봐. 그러니까 청산금 줄 필요 없이 어찌됐든 청산 절차가 종료. 그러면 이제는 과실을 오른쪽으로 넘겨라. 오른쪽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귀속. 맞는 거예요. 2번. 담보권 실행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3자, 3취득자네. 모두에게 해라. 실행 통지는 모두한테 해라. 세놈 다한테 해라.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 맞는 지문. 3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2달 내라면 지채권 변제가 아직 도래 전이라도 경매칠 수 있다. 그대로 연결됐어요. 청산기간 2달 내에 한정해서는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죠. 맞는 지문.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변제기 도래했어요. 청산금 줄 게 없나 봐. 그러면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 자,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 거쳐야 돼요. 청산금 없어도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리고 그 다음 청산금 없으니까 청산금 줄 필요 없이 그때 본등기 청구죠. 따라서 즉시가 X죠. X 정답이요. 5번. 공사대금 채권 담보 가등기에는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채권이죠. 따라서 가담법 적용되지 않죠. 가담법이 작동되려면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또는 소비대차 채권에 작동되죠. 오케이. 정답 4번. 그러면 한번 봐봐요. 백선 지문이 있고 동형 사회 지문이 있어. 동형만 따져봐. 그러면 사회면은 제가 우리 기출대로 가담법 한 문제 배정되니까 사회면은 지문이 5, 4, 20개요. 백선 지문이 또 있겠죠? 그러면 지문이 20개, 백선까지 따지면 22개. 아니 25개 아니면 30개가 될 수도 있지. 30개. 30개지. 거기는 2.5개니까. 무려 30개를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중복되는 게 많아도 절대로 7개는 안 넘어요. 제가 흩뿌려 놨으니까. 중요한 것만 중복시켰지. 그러면 결국 복습만 잘하면 어느 한 파트별로 한 문제 나올 파트 지문을 최소 20개에서 30개는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지문에 5개 지문 나오는데 한 문제당 거기서 20개에서 30개 중 안 걸릴까? 걸린다니까? 왜 안 걸리겠어요? 걸려. 제발 그냥 복습만 하면은 괜찮아요. 아셨죠? 진짜 걸린다고. 백선지문하고 사회동형에 다 걸리게 돼 있어. 꼭 파트별로 복습해요. 그럼 가담법 사회 모이죠. 1, 2, 3, 4 가담법 문제 4개를 푸는 거야. 백선하고. 그러면 30개 지문을 달달달하면 그중에 우리 시험 5개 모든 파트 다 걸린다고. 진짜 그래요. 아셨죠? 39번 집합권법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해서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다.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면 무조건 입할래예요. 집합권법에서. 입주자 대표 외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의 소유권에게 한 물청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 외웁니다. 무효예요. 무효. X예요. 정답. 2번.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천유 부분에 있는 각 공유자는 지들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지분이 같아서 못 정해지면 아무도 투표 못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대지 사용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자, 대지 사용권에 관한 예 지분은 다른 공유자, 다른 입주민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지 않는다. 물권법 규정이 작동 안 돼요. 집합권을 보고. 그래서 대지 사용권 701호 사망하면 701호도 국가 거, 대지 사용권 지분도 국가가 먹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때문에 분리를 안 시켜. 그래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물권부 규정 작동이 안 됩니다.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고도 일정 기한 내 2달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그렇지. 연락 없으면 생각 없죠. 참가하지 않는다는 그대로 맞는 지문. 5번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위반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그렇죠. 행위정지, 사용금지, 경매 이딴 거 지정된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는 할 수 없죠. 정답 1번. 자 마지막 문제 40번. 갑 종중은 지 토지를 적법하게 종언을에게 맹신다. 종중이 적법하게 종언을한테 맹신다. 맹신다. 유효 사례 문제. 그러면 갑을 그리시고 갑이 을에게 맹신다겠죠. 신, 수. 이 맹신다 약정은 유효짜리 사례 문제죠. 유효. 틀린 거 1번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 을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이 토지를 점유했다면 수탁자는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자 등기란 말이 지금 문제 없죠. 그래도 수탁자니까 등기 박혔을 것 전제로 풀어도 돼요. 자 절대로 수탁자는 취득 시효가 안 됩니다. 이유는 이 점유는 수탁자 점유는 타주기 때문에. 수탁자는 타주면 점유 취득 시효든 등기부 취득 시효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타주. 맞는지 뭐. 2번. 제3자가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합니다. 신탁자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물청,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만 소유자. 따라 신탁자 갑은 소유자가 아니지. 따라서 소유권 X, 물청 X. 맞는 지문이에요. 유효 맹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해야지 제가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맞는 지문. 2번. 수탁자 을이 이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맹신탁이 해지되어서 토지 등기 명의가 신탁자 갑으로 환원됐죠. 자, 맹의수탁자 을은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토지를 맹신탁했는데 맹의수탁자가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종중이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면 토지 그대로 돌려줘야 돼. 따라서 이 건물은 올라가선 안 될 건물을 올렸죠. 철거될 건물. 철거될 건물에는 지상권은 태어나지가 않아요. 자, 기술, 맹신탁, 해지, 히읗. 토지 매매, 해제, 맹신탁, 해지. 이 단어가 안 보여. 해지라.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기술 들어간 건 지양해야 돼요, 사실은. 해지를 못 띄어낸다고. 우리가 아무리 히읗 했죠? 히읗 안 돼. 히읗이 안 보인다니까? 특히 실전에서 안 보여요. 이 네 줄짜리에서 히읗이 어떻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수탁자가 건물을 지어서 토지 맹신탁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너는 건물 지면 안 돼. 딱 이 건물 철거되겠구나. 철거될 건물이니까 법정상권 태어나지 않겠구나.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거든요. 자, 어찌됐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거나 맹신탁이 해지되면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 해지 동그라미 빵 하고 같이 하셔야 돼. 맹신탁 해지, 토지 매매 해제. 그래서 이 전체로 하면 눈에 좀 보여요. 토지가 해제되고 맹신탁 해지,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4번. 신탁자 갑이 맹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범죄 흔적이 떴죠. 맹신탁 해지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이 등기 청구는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범죄 흔적은 소유권에 기하여. 이게 범죄 흔적이죠.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대로 맞는 지문. 다 맞으니까 5번이다. 5번. 수탁자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이 토지를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넘겨줬네. 자, 이 3자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면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지문이겠죠?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는 대외적 관계예요. 대외적 관계, 대외적 을이 소유자야.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그대로 승계취득합니다. 따라서 병이 악이든 선이든 승계취득 법리에 따라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매사의 약정 무효로 모든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 지문이 아니야. 그 동네가 아니라 얘는 유효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기 때문에 승계취득. 어찌됐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무효든 유효든. 병은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을이 대외적으로 소유자구나. 따라서 악의 병이라도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긴 좋아요. X죠. 취득한다. 정답 5번. 다 끝났어요. 우리 다음 주 이제 한 번 남았어. 한 번. 그동안 쌓인 거 많아요. 특강자료, 백선, 3회 지문. 어마어마하게 많아. 남은 게 그것만 달달달달 돌려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 풀지 마시고, 이것만 해요. 제가 다 흩뿌려놨어.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실전에서 여기 있는 지문만 달달달 되면 실전에서 6점 이상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복습 잘 하시고.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